네,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지역별로 좀 나타나면서 실수요자들 위주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바닥론과 신중론이 여전히 팽팽한 가운데 젊은 층 중심으로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기 지역에서는 급매물이 소진되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는데요. 청약 시장 역시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임대차 관련 법안 네.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좀 바뀌어진 게 예.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해가지고 예. 보통 우리가 집 사가지고 이사를 간다든지 뭐 다른 곳에 전세로 또 주거 이동을 하잖아요. 예. 기존 같은 경우는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해서 돈을 못 받으면은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도 뭐 집주인이 송달을 받지 않거나 뭐 주소가 이전이 되거나 그럼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은 대항력을 못 갖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임차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도 뭐 집주인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아도 이런 뭐 대항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뭐 그래프에 나와 있는 뭐 요즘 이슈 같은 경우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해제권에 대한 의견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대인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저 해지권 때문에 뭐 계약 갱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전세 가격이 빠지거나 집값이 조금 뭐 조정돼서 집 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나면 갑자기 한 두세 달 정도 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임차인도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들 둘 다 본인의 의무를 최대한 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임대인이 갑이다, 임차인이 을이다, 또는 사회적인 약자다, 사회적인 강자다라는 인식도 있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주요 국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도 임차인들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뭐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증빙을 하고 뭐 임대인 같은 경우도 본인의 그 납세라든지 뭐 전체적인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거 임대차 시장이 때로는 특히나 뭐 전세제도가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또는 뭐 정치적으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해지권이나 또 임차권 설정 등기다 때로는 이쪽이 보완이 되고 또 이쪽이 때로는 보완이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해졌는데 지금 뭐 계약 갱신 해지권에 대한 얘기들 또 임차권 등기에 대한 등기 명령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보완된 점들은 긍정적이다. 결국은 임차인들이 나가도 집주인들 동의가 없어도 일정 부분 내가 뭐 대항력이라는 것을 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세입자들을 좀 보호하기 위한 법안 중 하나가 이제 임대차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년 지나면서 지금 뭐 각종 부작용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계약갱신 해지 이 법리 해석을 두고 갈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아까 조금 전에 그래프 한번 예, 나왔었잖아요. 그 그래프의 전체적인 내용들인데 사실 그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뭐 소위 급등, 심하면 뭐 심한 표현으로는 폭등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권에 대한 것들을 상당 부분 보호를 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전세 가격이 급락 또는 뭐 폭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이거 뭐 분위기가 전세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좀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의견들을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하기 전에도 그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법사위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제 뭐 그 입법에 대해서 좀 그 심사도 하고 굉장히 그 권한을 가졌어요. 그 과정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보장 기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임대료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했었었고 또 보상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최대 뭐 시뮬레이션 돌아보니까 초기 임대료가 한 8에서 19%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국회에서도 지금 뭐 임대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 것들이 뭐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 사회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비판을 받는 게 졸속이다라는 평가가 들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장기간,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특히나 그때 당시는 뭐 공급 물량도 좀 부족하고 뭐 역사상 가장
뭐 초저금리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세라는 것이 또 전세자금 대출도 활용할 수 있었던 예.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해지권, 뭐 임차인의 보호에 대한 취지를 알고 있지만 역시 안정성이 미흡했다라는 지적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혼란이 너무 있다 보니까 조금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큰 틀보다는 해지권에 대해서는 아까 임차인의 권리를 좀 일정 부분 보호를 해줬다면 임대인도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더 부자예요. 그런 경우 많죠. 예, 예.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무조건 임차인을 뭐 약자라고 보는 그런 시각보다는 일정하게 서로 균형을 좀 맞추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뭐 해지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 송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우리 월요일 금요일 다루고 있습니다만 강남은 또 다른 얘기예요. 네. 맞아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네. 집값 시세도 그렇고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 한번 보면은 최근 집값 반등 조짐 보인다. 뭐 이런 분석들. 네. 급매물 사라지고 실거래가도 크게 올랐다. 네. 이거 뭐 서울에만 해당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사실입니까 이게?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전체적인 그 뭐 통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뭐 시장을 가리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나오거나 전체적인 통계나 지수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하는 입장이고 뭐 어떤 투자 시장에 어떤 것들이 좀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흐름, 뭐 내려가는 시장의 대응이나 올라가는 시장의 대응을 본다라면 결국 그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고 특히나 뭐 지금은 강남권보다도 뭐 강남권이 튀어나가다 보니까 이제 예. 강북권이 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포나 서대문 은평구 같은 경우는 2.4%, 2.5% 가까이 정도가 가격이 실거래 지수가 올라가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 선행적으로 보는 거래량 같은 경우도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뭐 5천 건이다, 6천 건이다 얘기는 하지만 지금 3천 건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뭐 집계가 뭐 마무리되면 4천 건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선행적인 그 뭐 지표로 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이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고요. 심리라는 것들도 부동산에 작용을 하잖아요. 심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19주 연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 100 미만으로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 지수가 상당 부분 100을 조금 있으면 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소비자들이 설문하는 것도 100을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좀 개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전체적인 개선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규제 완화된 것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뭐 주택을 사겠다 매수 심리를 건드린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몇 년 전에 전세 대란을 우려를 했는데 네. 엉터리 같이 해석이 됐지만 또 이번에 역전세 대란도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 같은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런 7월부터 9월까지 있는 것들은 3, 4월, 뭐 2, 3월 빠르면 예. 그때 실무적으로는 벌써 계약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세 대란의 우려가 굉장히 적어진 상황이라면은 이 전세 가격이라는 게 매매 가격의 하방을 좀 지지를 하면서 이런 뭐 전세 그 매매 가격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은 좀 일어나기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뭐 제 생각이 이렇지만 제가 만약에 아이디어가 100이라고 하면 예. 지금 한 5천만 명 하면은 전체 아이디어 합을 합치면 50억입니다. 50억.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 안에 이런 흐름이라든지 매수라든지 거래량들은 시장의 움직임이나 뭐 정책적인 부분들,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이제 뭐 강남권이 좀 튀니까 뭐 네. 마포라든지 서부권이라든지 강북도 조금 움직인다고는 하셨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양극화 자체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보통은 지수를 볼 때 퍼센트로 많이 늘 예. 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가격에 조금 더 예민하거든요. 뭐 정책적인 것을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율에 좀 예민하다면 뭐 우리 뭐 일반적인 수요자들은 가격에 예민한데 가격 전체로 보면은 송파구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기존 거래 가격 대비했을 때 한 2억 이상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송파구의 이런 지수 같은 경우 송파구 대단지는 거래 표본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민감도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도 뭐 어떤 지역적인 선호도도 있고 또 대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최근 15억 이상 되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뭐 상승률 말고 뭐 가격으로 본다라면 역시나 강남권에 있는 가격들이 앞서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가장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미래에 가장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또는 대장 지역이 될 것이다. 보는 여러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 중에 하나가 지역으로 얘기하면 압구정동인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최근 역대 거래가가 64억도 찍었어요. 64억요? 네. 그리고 지금 반포동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그 244제곱이면 뭐 물론 큰 평형이긴 하지만 직전 거래가 45억인데 최근에는 19억 더 올라서 64억의 거래가 찍혔거든요. 뭐 일부에서는 이게 뭐 등기를 안 쳤다 뭐 했다 얘기를 해도 뭐 주택을 전세를 받아서 전세를 놓거나 또는 본인의 주택을 매각하고 이렇게 다시 집을 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등기가 좀 늦는 경우나 등기 치는 걸 미루는 것들이 있어도 이 정도 고가 지역들을 보면은 일정 부분 가격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뭐 25개구 중에 도봉구 빼고 24개구는 다 오른 추이라고 보고 하지만 뭐 전고점 대비했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좀 강남권에는 상당 부분 예전 가격의 한 100% 가까이 한 90% 정도 도달했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한 80% 정도로 도달한 거로 봤을 때 기존 가격을 터치하는 속도가 아무래도 강남권이 조금 더 빠르고 표본도 많고 수요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야, 그 64억짜리 아파트에서 하룻밤 자면은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한데. 그나저나. 네. 한강에서 좀 바뀌었네요. 네. 송 대표님. 네. 저기 이 시세가 움직이고 네. 매매가 가능한 곳에서는 늘 나오는 얘기가 껄껄입니다. 네, 껄껄이죠.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네. 자, 지금 이제 또 그때 살 거리라는 얘기가 살살 주변에서 들리는데 네. 이 젊은 층에서 네. 이 내 집 마련 이거는 늘 뭐 고민이고 그런데 지금도 금리는 높아요. 네. 이른바 또 이런 표현 참 저도 안 좋습니다만 이른바 영끌족 네. 다시 또 움직이는 조짐이 보입니까? 지금 연끌은 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구조가? 네, 금리도 높고 네네. 그다음에 뭐 돈을 끌어다가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연끌 상황에서는. 네. 근데 그때 살 거리 아니라 지금은 샀습니다. 벌써. 샀어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거래되는 거에 한 절반, 거의 한 47% 정도가 지금 20, 30대 와. 애들이 사시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수자가 역시나 가장 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생애 최초인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 있잖아요. 네네네. 위험 회피하고 싶고 또 월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아. 얘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분양 가격 상승한다는 우려들이 있죠. 네. 그럼 미리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가격 상승을 대응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정부에서 규제 완화들, 집이 없는 생애 최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80% 주는데 지역이랑 소득에 상관없이 줬고요. 또 대출 한도도 기존에 4억인데 6억까지도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단을 엄청 큰 계단을 하나 네. 놔준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12억 이하의 주택도 뭐 취득세 같은 경우도 200만 원 한도에서는 취득세도 면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나 생애 최초인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니까 특히 경기도권에서가 생애 첫 아파트 오피스텔 매수자가 많은 걸로 보이네요. 네.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저렴하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싼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경기도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봅니다. 인프라도 많이 잘 돼 있고. 왜냐하면 예, 예.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네네. 생산이 서울보다도 높아요. 소득 예. 자체가. 소득 자체가 예, 소득도 많고 그다음에 서울과 연결하는 교통도 좋아졌고 네. 그다음 인프라라든지 주택의 질 편의시설들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서울의 강북권보다도 서울의 특히 뭐 남부권 같은 경우는 예, 예. 서울 집값보다도 비쌉니다. 뭐 예. 분당, 판교, 광교, 뭐 동탄, 예. 앞으로 뭐 평택 그렇죠.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남하고 강북하고 가격들을 서로 비교했는데
지금은 강북은 강남 비교가 아니라 지금 경기 남부하고 지금 비교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예. 소득도 높아졌고 교통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도도 근데 북부하고 남부가 참 다르네요. 온도차가 있네요. 예, 예, 남부 쪽은 그렇고 아까 네. 지적하신 앵커님이 지적하신 이 서부 쪽이나 또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주택 가격이 아직까지 저렴합니다. 북부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생애 첫 그 집합 건물을 사시는 그런 수요자들이 늘어났다. 결국 가격이 좀 낮으면은 수요가 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뭐 집합 건물 매수자 보면 한 11,000건대인데 지금 수도권은 한 68,000이거든요.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봤을 때는 싼 부분도 있고 경기도가 예전처럼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은 얼마 없지만 청약 관련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철근은 넣어서 좀 지어주길 바라고 네. 새로 짓는 아파트들 네. 그리고 천세대면은 뭐 1.3, 1.5 필요 없고 네. 차 1000대 세울 주차장은 만들어주고 아파트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보니까 난리더라고. 네. 신기하. 근데 뭐 그거는 그렇고 네. 청약 지금 깜짝 놀랐네요. 질문인 줄 알고. 네. 좀 잘해주세요. 네, 도시와 경제잖아요. 도시에 살면서 네. 차댈 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비싼 아파트에. 왜 화를 내세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 네? 청약. 지금 청약 분위기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가점도 올라갔고 경쟁률도 올라갔고 예. 또 앞으로 하반기에 뭐 분상제 적용되는 신도시 아파트들도 나오고 또 주요 입지에 있는 곳들도 청약들 대기들 하고 있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그 용산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양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분양가는 16억에서 한 5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뭐 지역 부동산에서는 가점도 70점 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어요. 예. 뭐 물론 저 지역의 아파트도 좋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부동산 분상제 적용되는 지역들이 강남권에도 있거든요. 그래요? 뭐 청담동이라든지 어. 방배동이라든지 또 신천동 뭐 이런 송파의 신천동 이런 쪽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본인에 맞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청담동이라든지 또는 뭐 강남의 방배동 이쪽이 조금 더 투자 시장이라든지 지역 선호도에선 조금 더 긍정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본다니까. 학군 수요도 있고요. 네. 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